이번 시간에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서 보호를 했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 가지고서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도 2%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이 얼마 안 됩니다. 가난한 임차인이에요. 근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거나 또는 대항력이 없어요. 경매로 넘어갔는데 자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없어요. 쫓겨납니다. 우선 변제권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췄어도 우선 변제 순위가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푼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가난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냥 내보내지 말고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 중에서 가난한 소액 임차인이라면 비가 새는 방 한 칸이라도 장만할 최소한의 소액의 돈은 줘서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뭐냐?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요건을 보시면 대항력권을 갖추셔야 되고 보증금 규모를 갖추셔야 돼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이 대항력권은 공통입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때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때도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때도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이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주장하시려면 아무에게나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소액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가난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자,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고 비가 새는 방 한 칸이라도 장만할 소액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거니까 흔히 우리가 최우선 변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원래는 조문상에는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우선 변제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라고 말합니다. 담보 물권보다 우선 변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임차인의 기준은 뭘로 따질까요? 보증금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주택 가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그 밖의 지역에서 4가지 권역으로 구분해서 각 권역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보호 기준 금액이 조금 달라요. 그럼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표가 있죠. 표에 보시면 서울시는 아무래도 집값이 제일 셉니다. 서울시에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려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 되는가? 2014년 1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얼마이죠? 9,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됩니다. 그중에 비가 새는 방 한 칸 장만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3,200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니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8,000 이하 그리고 2,700까지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 밑에 광역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주의하시기에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광역시이면서 또한 과밀억제권역에도 속합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지만 그중에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부분은 광역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더 센 과밀억제권역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예컨대 부평구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저쪽 서구 당하동이나 원당동, 마전동 이런 동네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장관리권역의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적 기준을 적용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역시 안에 군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군지역 있죠. 군지역은 집값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기타 지역 기준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안산,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가 있고 그 밖의 지역으로 4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시험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기억합시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기준, 서울시 기준 9,500, 3,200 정도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외우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지금까지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보호 금액이 몇 차례 걸쳐서 바뀌어 왔습니다. 현재 기준 그렇습니다. 9,500이야 3,200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1번 저당권이 있고요. 2번 근저당이 있고요. 3번에 가압류가 있어요. 기타 권리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 있다니까요. 자,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고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는 배당 순서를 어떻게 해요?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쭉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10번에 가서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 3,200까지는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지금 소액 임차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손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순위에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얼마냐면 2억 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매각대금이 얼마 나왔냐면 매각대금 예를 들어 한 2억 4천 정도 나왔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4천 정도 나왔는데 그 집에 소액 임차인이 드글드글해요. 예를 들어서 3,200짜리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느냐? 3,200짜리 소액 임차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매각대금 전부 다 배당받아 가버리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한 푼도 배당 못 받거나 소액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나치게 선순위 권리자의 권익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가 그 주택 매각대금의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돼요. 자, 따라서 지금 매각대금 2억 4천이 나왔다. 근데 소액 임차인이 드글드글 하더라도 딱 잘라서 절반까지만 따라서 1억 2천 가지고 소액 임차인들끼리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1억 2천은 시간 순서에 따른 정상적인 배당을 받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49쪽에 가서 보면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 그리고 니은, 그리고 디귿. 자, 기억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디귿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는 최우선 변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최우선 변제를 인정을 하는데요. 대항 요건을 늦어도 언제까지는 갖춰야 되냐면 경매 등기 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악용의 여지가 있거든요. 경매 등기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는데 악의적으로 가짜 소액 임차인을 만들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 버리면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 경매 등기 전까지는 갖춰야 돼요. 언제까지요? 경매 등기 전까지는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4번 중소기업법인도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받으실 수 있다 그 말이고 5번 금융기관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기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인입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억 원입니다. 근데 B씨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은 빌렸습니다. 어디서 빌렸냐면 은행에서 빌렸어요. 은행에서